그러면 대표님께서 주식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있으신데, 네. 저는 그때마다 항상 이제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개념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이동평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쓰는 개념은 이제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른데, 21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리선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21선을 하회했느냐, 지켜졌느냐, 이걸 그 어떤 단기 방향성의 그 중요한 바로미터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1선 같은 건 수급선이기 때문에 네. 61선을 바닥권에서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단기 어떤 랠리의 출발점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121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선이라 그래가지고 중기적으로 이게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느냐 아니면 하락세로 전환이 됐느냐를 판단할 때 121선을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MACD라든지 CCI라든지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이 이 이동평균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은 보조지표들의 그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캔들 차트가 의미하는 바도 있고 뭐 패턴이 의미하는 바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일단은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또 말씀드리면 이제 이격도 같은 것도 네. 주식시장 또는 종목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격도라는 것은 이동평균선하고 그 현재 시세하고의 어떤 그 괴리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매수 국면이냐 과매도 국면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 기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이제 강의할 때요. 21선을 깨면 네. 일단 단기 매도 해놓고 네, 더 밑에서 하든지 그렇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맞는 표현입니까 대표님? 물론 이제 답을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상승한 종목을 쭉 보시게 되면 네. 21선을 깨자마자 매도를 했더라면 네. 큰 시세에서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3-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21선을 하회하더라도 3일 이내 네네. 또는 3% 이내 정도로 추가 조정을 하고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팔지 말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21선을 일시적으로 그 하회하더라도 네. 이렇게 조금 그 3% 내지 3일 이내 다시 회복한다면 네. 기존의 추세는 유효한 거로 판단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당장 21선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네. 바로 매도를 하실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보시고 네.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그 차트 분석에서 대표님께서는 추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런데 이제 상승 추세 또 하락 추세는 어떻게 구분하고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추세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실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이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오히려 박스권에서의 그 주식 매매가 어려운 게 이 네.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보면 이 매도 신호가 잘 안 맞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 보조 지표들은 거의 지금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신호를 내주느냐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고, 월가의 이제 투자 격언 중에도 이제 추세는 당신의 친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추세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121선을 돌파하느냐 또 121선 하회하느냐가 이제 중기 추세의 중요한 점이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지만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했으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된 것으로 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난달이죠. 네. 9월달 그 하순에 이제 다우 지수가 고점 대비 한 20% 빠졌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이제 우려감들이 이제 월가의 그 투자 자료를 중심으로 좀 나왔었는데 네. 이와 같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하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이제 여담인데요. 네. 지금 실제로 제 주위에 또는 많은 분들이 네.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30에서 50% 네. 반토막 나신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좀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스탠바이 하는 게 좀 맞는지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대표님. 그 질문을 저도 6월에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때도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목이 최근에 이제 9월에 빠진 거 보면 네. 이게 뭐 펀더멘탈을 봐가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네.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지수에서 그 비율만큼 그냥 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올해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매디를 달려 이게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팔아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옥석이 안 가려졌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낙폭 대비해서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문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동이 나오는 측면에서는 보유 주식을 좀 줄이셨다가 아, 네.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괜찮은 쪽으로 네. 그 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고점 대비하면 내 주식뿐만 아니고 네. 우량 주식 뭐 삼성전자도 많이 맞아요.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하시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뭐 그렇게 뭐 한 20% 이상 좀 빠졌지만 개별 네.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반토막 난 종목도 있고 네.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것도 뭐 70%가 빠지고 그렇죠. 뭐 네. 이러고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때를 돼서 이제 다음 국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 그 하반기 이후 반등 국면에서 어떤 쪽이 그 펀더멘탈 이런 또 요소 그다음에 업황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업고 갈 것이냐를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네.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갈아타기 이런 것도 상당히 유효해 보이는데 네. 대표님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은 종목을 그 발굴하고 선정하실 때 네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를 좀 갖고 좀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아, 네. 네. 그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막 장이 막 올라가면서 네. 뭐 동학 개미니 주린이니 이런 거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면 주식에 없는 게 리스크였잖아요. 아.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네. 리스크였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후퇴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조정 국면에 보니까 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네. 그 현금 100%에서 주식을 갖고 있고 또 신용을 로 주식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리스크인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좀 냉철하게 좀 1차적으로는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최근같이 경기가 나쁜 흐름이라면은 주식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돼요. 아, 네. 과감하게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이죠. 네. 펀더멘탈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개인이 하려면은 좀 머리가 아픕니다. 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그 국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네. 국내 애널들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은 적어도 그 국내 뭐 한 3,000개 종목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투자 의견 매수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 네. 매매를 하시라. 네. 물론 이제 그 정말 그 시장에서 20-30년 되신 분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방법은 위험 요소를 하나 둘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위해서 일단 경기 사이클을 검토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 의견 매수 종목에 한해서 하시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네. 그 타이밍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도 지금 뭐 96,000원에 네. 사신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이 이제 6만 원 깨지면서 사신 분도 계실 텐데, 네. 그와 같이 이제 타이밍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뭐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실제로 이 기술적 분석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르는 우리 주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접근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내가 주식 투자 특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각 증권사 HTS 시스템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HTS 화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캔들 차트들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 캔들 차트들이 일봉이라 그런 것도 있고 뭐 주봉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연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캔들 차트 각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네. 또 캔들 차트 2개가 묶여서 어떤 신호가 되고 또 3개가 묶여서 어떤 신호가 되냐. 네. 그래서 이런 캔들 차트가 의미하는 바 네. 이걸 또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또 거기 보면 뭐 거의 한 100여 가지에 달하는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네. 이 보조 지표들이 그 의미하는 바 또 어느 때가 이 보조 지표는 어느 수준에 갔을 때가 매수 신호고 어느 정도 갔을 때는 매도 신호고 이 각 보조 지표들의 그 매수 매도 신호를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동 평균선 네. 또 각 이동 평균선이 의미하는 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또 패턴들 네. 뭐 상승 삼각형이라든지 뭐 머리 어깨형이라든지 뭐 하락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적인 패턴이 의미하는 바 또 이게 어떤 신호인지 네. 그걸 또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각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각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이라든지 그 패턴이 그 주는 신호들 네. 이걸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죠. 네. 특히 이제 이 상승장에서 또 특히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을 보면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것이 본인의 실력인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 하락 국면에 있게 되면 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위험 관리라는 걸 알게 되실 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 그 격언 중에서 주식 투자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러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일정 금액을 잃더라도 네. 부인과 싸우지 않고 네. 네,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만큼만 하라. 뭐 그런 또 격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이제 뭐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초로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주식 투자할 여건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또 투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고 네. 이후에 또 적절한 주식을 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네. 지속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적 분석가이자 차트의 해석, 그 다음에 차트의 기술을 집필하신 우리 김정한 대표님 모시고 많은 좋은 말씀 나누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추세는 당신의 친구처럼 아무래도 상승 추세나 상승 전환의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런 장에서 좀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